안녕하세요. 저는 전 세계 문화유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반크의 국가 정책 플랫폼 울림과 열림에 대해 소개할 반크 연구원 권소영입니다. 제가 강의할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누군가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울림,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한 움직임 울림에 대해 소개한 후 모두에게 열린 정책 열림에 대해 소개하며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울림입니다. 울림은 국내의 역사, 문화, 관광, 종합 정책 플랫폼으로 청소년과 청년들이 주체가 되어 정책을 제안함으로써 한국의 역사와 문화를 스스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정부 부처에게는 해당 분야의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울림은 세 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울림의 시작에서는 역사와 문화 분야의 정책에 대한 문제를 제시하거나 우려를 제보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울림의 중심에서는 울림의 시작에서 다뤄진 문제 또는 오류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 및 정책을 제안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둘림에서는 울림의 시작과 중심을 통해 공유된 생각과 의견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것에 대해 정리하고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그럼 다음으로는 실제로 울림 플랫폼에 업로드되어 있는 정책들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한제 유네스코 등재, 그 도전에 함께해 주세요라는 청원입니다. 2024년 국가유산청은 한지 제작의 전통 지식과 기술 및 문화적 실천을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신청서를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했습니다. 이 결과는 2026년 12월경에 열리는 제21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협약 정부 간 위원회에서 등재 여부가 최종 결정될 예정인데요. 당나무 채취에서 제조 과정에 이르기까지 한지는 장인의 기술과 지식, 그리고 마을 주민들의 품앗이가 더해져 제작되어 한국의 공동체 문화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지는 기록을 위해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친환경 건축 부재, 각종 생활용품, 예술 활동에 이르기까지 지속 가능한 무형유산의 전승 사례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에서는 좁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입지가 좁아지는 한지를 단순한 전통 종이가 아니라 천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뛰어난 내구성을 가졌다는 특징을 살려 현대적인 감각으로 리브랜딩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청원 작성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일제에 빼앗긴 제주목 관아종 되찾아야 합니다. 라는 청원입니다. 조선 후기 제주목 관아 앞에 걸려있던 종은 현재 일본 도쿄 소재의 내지미술관 지하 화장실 옆에 전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종은 1690년 경남 고성에 있는 은흥사에서 주조장인 김혜립에 의해 주조된 금종으로 외대문 종각에 걸려 시각을 알리고 아침 저녁으로 성문의 개폐를 알리는 신호를 울리는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일본은 문화 말살 정책의 일환으로 제주목 관아를 파괴하였고 이 과정에서 외대문 종각에 걸려있던 종도 일본인에게 넘어가 반출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일제에 빼앗긴 제주목 관아종을 되찾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해결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국외 문화재 환수를 위한 독립적인 법률 및 제도를 마련하고 약탈 문화유산 반환을 위한 국제 여론 조성과 외교적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울림에 업로드되어 있는 정책 아이디어들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된 사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학당 교재의 독도 누락 관련 내용을 시정해 나간 사례입니다. 2024년 10월 24일 반크는 김승수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세종학당 자체 교재 지도 속 독도가 누락된 부분을 알렸고 울림에 정책 건의를 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인 세종학당재단이 운영하는 세종학당은 작년 기준으로 전 세계 88개국에 256개소가 운영되며 누적 학습자가 106만 명에 달합니다. 이처럼 세종학당의 자체 교재는 전 세계 한국어 교육 분야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어 외에도 한국의 문화와 역사적 내용을 포함하여 그 파급력이 더욱 높아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반크는 국회의원 김승수 의원실과 공동으로 세종학당 교재에 대한 보완 및 수정을 요청했으며 이를 통해 17건이 모두 시정 조치 완료됐습니다. 다음은 초등 미술교과서 속 화선지를 한지로 시정한 사례입니다. 반크는 초등학교 미술교과서에 한국의 한지가 중국의 화선지로 잘못 소개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초등 교육과정에서 쓰이는 교과서 출판사 6곳 중에서 발행하는 미술교과서 12건이 화선지와 한지를 혼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크는 2022년 5월부터 초등학생들이 미술 시간에 한국의 한지와 중국의 화선지를 잘못 인식한 채 잘못된 지식을 재생산해 나갈 것을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교과서의 시정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에 교육부가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 조치를 하여 총 127건이 모두 시정 완료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역사, 문화, 관광, 외교, 교육 분야의 국가 정책 소통 플랫폼 열림입니다. 열림은 정부 부처의 역사, 문화, 관광, 외교, 교육 분야에 대한 정책과 콘텐츠를 공유함으로써 국민과 정부의 경계를 허물어 누구나 쉽게 정책에 접근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의 창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이 정부 부처의 콘텐츠와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고 정부와 함께 소통하여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역할하고 있습니다. 열림에서는 3가지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열린 정책에서는 내용, 실행 가능성, 지속 가능성, 필요성에 대해 정책을 평가할 수 있고 열린 컨텐츠에서는 내용, 디자인, 접근성, 영향력에 대해 평가하고 의견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울림에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정부 부처 및 전문기관의 사례를 공유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은 실제 열림에 업로드되어 있는 국가유산청 국능유적본부의 궁중문화축전과 조성왕릉축전에 대한 정책 사례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은 청소년, 청년들이 정책의 실제 수요자로서 또 주체적으로 역할하며 정말 많은 평가와 의견들을 남겨주었는데요. 이러한 의견들은 오른쪽에 보이는 것과 같이 반크에서 정책 평가 결과 보고서를 만들어서 반크와 협력하고 있는 정부 부처에 실제로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 문화유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반크의 국가 정책 플랫폼 울림과 열림에 대해 소개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견들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열심히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